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도내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자를 비롯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닷새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유흥시설 운영 중단으로 이용자들이 도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시군별로 지급 방식이 제각각인데다 지자체가 주는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까지 겹치면서 혼란을 더했습니다. 지난 겨울 큰 추위가 없었던 탓에 일찌감치 돌발 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매미나방 유충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방역 작업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국방부의 부실 정화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부지 활용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확산세가 다소 잦아든 가운데 도내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799명을 검사한 결과 지난 13일 원주 1명 이후 5일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없어 강원 지역은 총 확진자 5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수도권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도내로 유입하는 이용자들이 늘 것에 대비해 클럽과 유흥주점 등 1,422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관련 폭발적인 확산은 막았지만 4차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고 신청 절차를 잘 몰라서 헛걸음을 한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읍면동 주민센터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자, 거리 제한 조금만 줘주세요. 거리. 조금 더. 됐습니다. 길게는 1시간 넘게 기다려 20만 원씩 충전된 선불카드를 가족 수에 맞게 받아갑니다. 하지만 마스크처럼 오부제가 적용되는 사실을 몰랐거나 온라인 신청만 시작된 원주시 지원금을 신청하러 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요일제로 했는데 잘 몰라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가서 신청하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정부 지원금만으로도 이 같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각 지자체 지원금 신청까지 겹치는 6월 1일부터입니다. 원주시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카드 포인트와 같은 다른 지급 방식이 없기 때문에 신청이 시작되면 더 큰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불편을 다시 겪어야 하는 시민들은 보다 효율적인 처리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주면 좋은데 그럼 또 6월 1일 날 되면 또 와서 줄 서가지고 또 기다려야 되니까 좀 불편한 거죠. 현재 정부 지원금은 세대주가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수령할 수 있고 원주시 지원금은 온라인 사전 신청만 받고 현장 신청과 수령은 6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모두 오부제가 적용돼 해당 요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역 상품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원주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불카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소상공인들도 있어 지원금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통합당 소속 원주시 의원들이 원주시의 자체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 약속에 온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주시가 자체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에서 8만 원으로 2만 원 줄여 정부 지원금에 대한 시 분담금을 충당한 건 모렴치한 행동이라며 예산 절약과 전용으로 1인당 2만 원씩 총액 69억 원을 추가 편성해 계획대로 1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주시는 정부와 원주시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선불카드도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어서 지급액 변경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해충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매미나방 유충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원주시 판부면의 한 저수지 인근. 길다란 전봇대에 새끼손가락만한 노란 유충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미 유충과 그 사체들로 가득하고 주택 주변 조경나무도 유충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유충이 지나간 자리는 보시다시피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송충이처럼 생긴 이 애벌레들은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빨리 나타난 나방 유충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실 그 나무에 줄기를 이게 송충이가 갉아먹어서 떨어져. 매실 같은 게. 또 가정집에 지금 워낙 송충이 많다 보니까 가정집으로 막 들어가고 있고. 최근 일주일 사이 접수된 관련 민원만 250여 건에 달합니다. 매미나방 유충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폭주하면서 원주시는 방역 차량과 인원을 작년에 2배로 늘렸지만 역부족입니다. 올해는 좀 한 3배 정도 이상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차를 4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미나방 유충은 알로 월동을 하는데 평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날씨 탓에 살아남은 개체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미나방 유충은 번데기로 변하면 방제 효과가 없어 유충인 상태로 남아있는 이달 안에 방제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이 또 발견됐습니다. 국방부가 환경 정화 작업을 마쳤던 곳인데요. 오염도가 기준치의 6배가 넘었습니다. 토양 정화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된 원주 캠프롱터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옛 미군 기지였던 캠프페이지입니다. 춘천시가 봄내체육관 인근에서 2m 이상 땅을 파 채취한 토양의 분석을 의뢰했더니 석유계 총 탄화수소가 토양 오염 기준을 크게 넘었습니다. 킬로그램당 500mg이 기준이지만 2m 지점에서는 2618mg이 나왔고 3m 지점에서는 3000mg이 넘었습니다. 공장이나 주유소 부지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석유계 총 탄화수소는 경유물질인데 미군이 주둔할 당시 난방용 경유가 땅으로 흘러들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민 앞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캠프페이지는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기지를 반환받은 이후 환경 정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됐고 이후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름으로 오염된 흙이 또 발견되면서 부실 정화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방부에 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면 춘천시는 이곳을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양 오염으로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60여 년 만에 춘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던 캠프페이지. 당시 오염 주체인 미군은 나몰라라 했고 이후 토양 정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춘천 시민들만 속을 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이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16.9mm, 횡성 11mm, 영월 9.1mm, 평창 16mm이고 내일 저녁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3도 사이로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국립과학관 건립 사업에 도내에서는 원주, 강릉, 춘천 세 도시가 모두 도전장을 냈습니다. 원주시는 태장 이동 옛 미군 기지인 캠프롱터를 공모사업 예정지로 정하고 국립과학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초당동 녹색도시 체험센터 안 유휴부지를 예정지로, 춘천시는 서면 도시첨단 문화산업단지 안 유휴부지를 예정지로 각각 유치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5곳의 국립과학관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광역지방자치단체 한 곳을 정해 오는 2023년까지 모두 350억 원을 투자하는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 묵계 탄약고터의 활용법을 놓고 강원도와 횡성 지역 사회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번영회는 성명을 통해 강원도는 도청 신축 위치를 춘천으로 제한하지 말고 강원 균형 발전을 목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 경우 횡성에선 묵계 탄약고 자리가 도청 이전 신축의 최적지라고 밝혔습니다. 횡성에선 횡성읍 묵계리 탄약고 이전 부지에 강원도가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를 건립하려 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번영회는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는 현재 이모빌리티 단지가 있는 우천 인접 지역의 강원 도유지를 이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강원도가 올해 문화체육부의 웰리스 관광 협력지구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평창 용평리조트 발왕산과 정선 파크로시 리조트 앤 웰리스, 동해 무릉 건강숲에 지역 특유의 음식과 향기, 소리 등을 활용한 치유 상품을 개발해 오향 웰리스 관광 협력지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웰리스 관광은 치유와 휴식을 특화하는 관광 분야로 최근 고부가 가치 관광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번 사업에 국비 등 모두 8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유림 환경 보호와 사유림과의 경계에서 재산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말뚝인 경계 표주가 설치됩니다. 영월 국유림관리소는 올해 무릉도원면 두성리와 김삿간면 와성리에 걸쳐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 표주 100개를 곡점 부문에 설치합니다. 특히 분쟁이 잦은 개발 예정지에 경계 표주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지방환경청 8급 공무원 27살 이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 씨가 지난 2018년 환경청장 직인을 이용해 4건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만들고 환경청장 명의의 업무추진비 지출 서류 20여 건을 위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구내식당과 노동조합 활동비 2,600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봤습니다. 환경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씨를 해임할지 파면할지를 결정합니다. 등교 개학 연기로 중단된 학교 무상급식이 농산물 꾸러미로 전환돼 학생들에게 공급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학생 17만여 명에게 도내산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등으로 구성된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상반기 중에 가정으로 배송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급식 중단 장기화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3월과 4월 학교 급식 예산 93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원주시 지정면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소를 태운 화물차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네팔 국적의 운전자 A씨의 팔이 골절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